여기에서는 기초 통계학 전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워킹 디렉토리를 바꿉니다. 자, 워킹 디렉토리 안에서 기초 통계 분석과 관련된 do 파일을 불러옵니다. 여기에서는 스테이터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에서 시스템 내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오토라는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기초 통계학 전반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오토라는 데이터셋을 불러옵니다. 이 오토 데이터셋에 들어있는 여러 변수들의 속성을 살펴봅니다. 데이터의 형태가 어떤 것들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보통 통계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우리가 취급하는 통계 자료로부터 간단한 테이블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에는 테이블이라는 명령어와 tabulate라는 명령어를 자주 쓰게 됩니다. 우선 테이블 명령어 하나를 살펴봅니다. REP78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빈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가지 옵션을 부여함에 따라서 다양한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다양한 옵션에 따라서 그 결과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테이블을 런을 해봅니다. 자, 이쪽은 REP78이라는 변수 속성 3, 4, 5가 있고 자동차의 형태는 국산과 외산이 있습니다. 두 표를 크로스 태블레이션, 교차제표 형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tabulate라는 명령어를 이용한 테이블 계산 방법입니다. 역시 REP78이라는 변수를 보게 되면은 빈도수와 그 빈도의 퍼센트, 큐뮬러티브 퍼센트와 같은 좀 더 많은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명령어를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은 옵션이 변화함에 따라서 어떻게 그 결과가 틀려지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변수 크로스 태블레이션, 교차제표를 보여주면서 빈도와 횡방향으로의 퍼센트, 종방향으로의 퍼센트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테이블과 태블레이트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간단한 요약표를 만드는 데 아주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경제 통계를 다룰 경우에는 그래프에 익숙해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선 바 그래프를 하나 그려봅니다. 바 그래프는 BAR 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자, 여기에서도 여러가지 옵션을 부여함에 따라서 다양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연습을 하면 아주 익숙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허리젠탈 바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마지막 것을 한번 그려봅니다. 자, 조금 전에 살펴본 것이 이 수직 형태의 바 그래프였다면 이것은 수평 형태의 허리젠탈 바 그래프였습니다. 이번에는 파이 차트를 그려봅니다. 이처럼 REP78이라는 변수의 구성 항목별로 이렇게 파이 차트 형태로 보여줍니다. 만약 여기에 여러분들이 퍼센트를 구성비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그리고 싶을 경우에는 이러한 옵션을 부여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히스토그램을 한번 그려봅니다. MPG라고 하는 데이터의 히스토그램을 그립니다. 자, 자동적으로 여기에 나타나는 수, 빈의 수는 자동적으로 8개로
정해집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러한 빈의 수를 5개로 바꾸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빈이라는 옵션을 부여를 하면은 이처럼 5개로 나누어집니다. 카테고리별로 히스토그램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국산차와 외산차의 마일리지를 이렇게 8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히스토그램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산포도를 그리는 그림입니다. 스캐터 플롯입니다. 스캐터라는 명령어를 써서 이렇게 스캐터 플롯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 스캐터 플롯을 그린 다음에 여기에 레이블을 추가하고 싶을 경우는 M 레이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레이블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캐터 플롯을 그린 다음에 거기에 추세선을 부과하고 싶을 경우에는 LPC라는 명령어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은 스캐터 플롯을 그리고 여기에 리니어 피팅된 추세선을 보여줍니다. 만약에 이런 추세선을 쿼드레틱 형태로 부여하고 싶을 경우에는 이처럼 QPC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오자이브, 데이터의 특성을 나타내는 오자이브를 그리고 싶을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음 스템 앤 리브스 그래프를 그리고 싶을 경우에 데이터의 특성을 보여주는 스템 앤 리브스, 줄기와 잎 그림을 그리고 싶을 경우에는 스템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템 앤 리브스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상자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이 상자 그래프는 미니멈, 맥시멈, 평균, 메디안, 쿼타일 변수와 이처럼 아웃라이어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데이터의 단순 기술 통계량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여러 개의 박스 그래프를 그리고 싶을 경우에는 변수명을 여러 개 나열해 주면 됩니다. 이러한 시각화 통계에 이어서 이번에는 단순 기술 통계량을 계산을 해봅니다. 일반적으로 단순 기술 통계량이라고 하는 것은 관측지수, 평균, 표준 편차, 미니멈, 맥시멈 값을 보여주는 이런 명령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여러 변수를 이렇게 나열을 해줄 경우에는 이 여러 변수 모두에 대해서 이처럼 관측지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자료를 보여줍니다. 자, 이번에는 공분산, 분산, 코베리언스, 코릴레이션, 코이피션트를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관심 대상이 되는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를 이 엘리먼트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코릴레이션 매트릭스가 아니고 공분산 행렬을 확인하고 싶을 경우는 옵션으로 코베리언스를 부여를 하면 됩니다. 코베리언스와 코릴레이션의 차이는 측정 단위의 영향을 받는 것이 공분산이라고 하면은 측정 단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코릴레이션, 상관계수입니다. 그래서 상관계수가 보다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 집단의 평균을 추론하기 위해서 표본을 추출한 뒤에 표본 평균을 구한 다음 모 집단 평균을 추론하는 이런 방법에 대한 겁니다. 이때는 mean이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모 집단의 통계적 특성을 모르기 때문에 표본으로부터 평균을 구하고 표본으로부터 구해진 표본의 표준 오차입니다. 그 다음에는 95%
신뢰 구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신뢰 구간의 의미는 100번 샘플링을 해서 평균을 구했을 때 이 신뢰 구간 내에 95회 이 신뢰 구간이 모집단의 평균을 포함하게 된다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번에는 두 그룹 간의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검증 방법입니다. t-test라는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국산차와 외산차의 mpg, mile per gallon, 연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명령어입니다. 자, 이 명령어가 수행이 되고 나면은 귀무가설이 그 차이가 마이너스이다, 그 차이가 없다, 제로다, 그 차이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세 가지 형태의 가설에 대한 검정 통계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p-value를 이용을 해서 가설 검증을 해주면 됩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은 유의 수준이 1%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국산차와 외산차의 연비의 차이는 마이너스다. 다시 말하면은 국산차의 연비가 더 작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표본으로부터 구해진 평균이 20인가 아닌가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위의 사례에서는 국산차이냐 외산차이냐에 따라서 연비의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검증하는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국산차 외산차 구분 없이 표본으로 추출된 데이터에서 평균 연비가 20이냐 아니냐를 테스트하는 이런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세 가지 형태의 가설에 대한 가설 검증 통계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t-test에서 i가 붙은 t-test라는 명령어에 대한 겁니다. 첫 번째 그룹에서 80개의 샘플을 추출을 한 다음에 평균이 104라는 것을 알았고, 이것의 표준 오차가 8.4라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그룹에서는 70개의 샘플링을 해서 평균이 106이고 표본 오차가 7.6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두 그룹 간의 평균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차이가 0보다 작다, 차이가 없다, 차이가 0보다 크다라는 세 가지 형태의 가설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검증 통계량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있어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그룹의 관측치 수로부터 평균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t 통계량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되겠습니다. 일반 통계학 책에 보면은 두 그룹 간의 차이를 검증할 때 자유도가 어떻게 계산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복잡한 수식을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28개의 샘플 평균이 1025, 표준 편차가 150, 그 다음에 22개의 샘플로부터 구한 평균이 910, 표준 오차가 125일 때 두 그룹 간의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 절차입니다. 다음은 아주 단순한 형태의 회귀 분석이 되겠습니다. 종속 변수 처음에 가져다 놓고 독립 변수를 나열을 해주면 됩니다. 자, 중고차 시장에 있어서의 가격은 연비와 78년도의 수리 횟수, 차 무게, 이거의 함수라고 할 경우에는 이런 리그레스라는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이러한 회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회귀 분석 결과에 의하면은 전체 검증에 사용되는 F 통계량, 모형의 설명 능력을 나타내는 R 스퀘어, 개별 계수, 추정 계수, 그 다음 이 개별 추정 계수의 표준 오차, 그것의 T 값, 그리고 그것의 P 밸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두 그룹 간의 평균에 있어서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를 검증을 하였다면 이번에는 세 그룹 또는 그 이상의 그룹에 있어서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분산 분석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Analysis of Variance에서 ANOVA, 이렇게 ANOVA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데이터는 1번 전략을 펴었을 때 매출액을 나타냅니다. 2번 전략을 썼을 때 매출액을 나타냅니다. 3번 전략을 썼을 때의 매출액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은 전략별로 매출액의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를 검증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ANOVA까지 검증을 해봅니다. 자, 이 검증 결과를 보게 되면은 이것은 분산 분석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산 분석표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 F 통계량, 이런 것, 그 다음에 이 F 통계량의 P 밸류,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설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 1%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략별로 매출액의 차이가 없다라는 가설을 기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략별로 매출액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는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는 네 가지 전략에 대한 ANOVA, 네 가지 전략에 대한 분산 분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기초통계학에서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관련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통계를 배우다 보면 여러분들은 이 확률 분포에 대해서 자주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정규 분포라든지 정규 분포 이외의 다양한 분포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정규 분포 노멀 덴서티 펑션을 구할 때는 NORMALDEN이라는 이러한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마이너스 5에서 5까지 범위를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그려봅니다. 표준 정규 분포의 density 펑션, 밀도 함수를 한번 그려봅니다. 자, 이와 같이 평균이 0이고 마이너스 5에서부터 5까지 정의가 되는 표준 정규 확률 밀도 함수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적 표준 정규 분포 함수를 그려봅니다. 누적 표준 정규 분포 함수입니다. 이번에는 정규 분포이기는 한데 표준 편차가 1이 아니라 0.8인 경우의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자, 조금 전에 표준 정규 분포보다 분산이 작아졌기 때문에 약간 폭이 좁은 이러한 정규 분포 확률 밀도 함수가 그려졌습니다. 이번에는 평균이 1이고 표준 편차가 0.8인 표준 정규 분포 확률 밀도 함수를 그려봅니다. 평균이 0가 아니라 1로 옮겨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방금 그린 이 세 가지 그래프를 한꺼번에 동시에 그려봅니다. 자, 여기에서 이 수직선 두 개는 괄호와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구분 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세 가지 그래프를 동시에 겹쳐서 그리면서 타이틀은 정규 확률 밀도 함수, Y 타이틀, Y축은 fx, X축은 표시를 하지 않고요. 레전드, 설명은 1, 2, 3에 대해서 각각의 표준 정규 분포가 어떤 형태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레전드의 포지션은 11시 방향, 칼럼 하나로 이렇게 보여달라라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일견 복잡해 보이지만은 아주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익숙해지면은 여러분들은 아주 쉽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자, 표준, 그 다음에 분산이 작아진 것의 평균이 우측으로 옮겨간 거, 이 모든 것들을 동시에 그려줄 수가 있고, 타이틀을 부과를 했었고, Y 타이틀을 부여를 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해서 그렸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복잡하기는 하지만은 표준 정규 분포의 범위별 영역에 대해서 그려봅니다. 아주 흥미로운 그래프일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그래프들이 스테이터에서 쉽게 그려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통계학 책에서 많이 보던 이러한 그래프입니다. 최비셰프의 법칙을 보여주는 이런 그래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규 분포와 T 분포를 비교를 해봅니다. 여기에서는 정규 분포를 그리고 여기에서는 T 분포를 그립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타이틀이라든지 레전드를 그려봅니다. 자, 표준 정규 분포와 T 분포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T 분포일 경우에는 자유도가 5인 경우를 나타냅니다. 자, 자유도와 T 분포의 형태, 자유도가 변화함에 따라서 T 분포가 어떻게 변화하느냐, 자유도 수가 3, 7, 30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어떤 분포 형태로 변화해 가느냐,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자유도가 커질수록 정규 분포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T 분포에 있어서 테일 에어리어, 우리가 말하는 리젝트 에어리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자, 테일 에어리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양쪽 테일 에어리아를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자, 이번에는 F 분포표를 봅니다. F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는 FDEN이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F의 자유도에 따라서 F 분포표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하나의 도표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 카이스퀘어 누적 분포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카이스퀘어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카이스퀘어 확률 밀도 함수, 그 다음 이것들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런 그래프들을 통해서 통계학에서 자주 사용되는 몇 가지의 확률 밀도 함수와 누적 밀도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그래프들은 일견 복잡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상당한 규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주 멋있는 그래프들을 아주 쉽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